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금생활하는 수비입니다. 자, 현금생활에 입문하시려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바쁜 현대사회인이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현금생활을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아주 빠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현금생활 이론만 알려드리는 현금생활 쌉 가능 PPT입니다. 아주 가능해요. 저는 발표자 현생하는 수비입니다. 앞서 발표를 하기 전에 여러분, 현금 생활이라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각자 저축 방법이 다르고 각자 진행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없고 어떤 식으로 시작하고 진행하시면 좋을지 제 주관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맞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난 다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대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현금생활 챌린지. 여러분, 정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울 건 없지만 귀찮은 건 있다. 여러분, 시작이 살짝 귀찮은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찮은 과정을 조금만 견디면 우리 아주 즐거운 현금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자, 챕터 1입니다. 현금 생활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현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현금을 사용하는 거고 카드도 사용합니다.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살짝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용카드도 사용을 합니다. 뭐야? 야, 신용카드 쓰면은 그게 무슨 현금생활 챌린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이례적인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 한여름인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 내일이 축구 결승전인데 TV가 고장난 상황. 그럴 땐 여러분 어떡합니까? 큰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남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가급적 적당히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거래는 현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아니면은 친구 생일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던가 이런 거는 현금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카드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 신용카드 쓰면은 혜택도 많고 포인트도 주고 그러는데 신용카드 쓰는 게 이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신용카드가 주는 혜택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현금 생활을 진행했을 때 느낀 점은 저축량이 현금 생활이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통제가 되고요. 그리고 저축이 너무 재밌어요. 막 예쁜 바인더랑 속지에 저축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안 써. 좀 덜 쓰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카드를 쓸 때 핸드폰에 적혀있는 숫자를 보는 것과 현금을 사용했을 때 내 눈으로 보이는 현금의 시각적인 효과는 정말 심리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자, 그렇다면 현금생활 챌린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 목차만 준비하신다면 바로 현금생활 쌉 가능 시작입니다. 요 과정이 살짝은 귀찮아요. 근데 요것만 지나고 나면은 아주 재미있는 나의 현금생활이 시작된다고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나의 고정 수입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냥 한 달에 내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월급날, 월급 받는 거, 그겁니다. 그러면 됐어요. 자, 1번 끝났어요. 2번, 고정 지출을 알아야 됩니다. 고정 지출이 무엇이냐? 내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필수적으로 나가는 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월세, 핸드폰비, 학원비, 그리고 집 관리비 같은 거, 아니면 보험료, 이렇게 한 달마다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목록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조금 귀찮았어요. 이게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목록이 무엇이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달치 카드 내역을 싹 뒤져서 공통적인 친구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2번도 끝났어요. 자, 이제 3번. 비고정 지출을 알아야 됩니다. 비고정 지출이 무엇이냐?
이제 뭐 친구 생일, 그달의 경조사, 또 내가 머리 탈색을 했어. 근데 머리가 자라가지고 뿌리 염색을 해야 돼. 뿌리 염색비. 그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뭐 마트비. 그리고 스킨로션이 떨어지면은 스킨로션비 등등등. 그 달에 필수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지만 매달 나가지는 않는 고정적이지 않은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달마다 예상을 해서 금액을 책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3번도 끝났습니다. 4번, 한 달 예산. 한 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달에 쓸 필수적인 생활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4주로 쪼개시는 분들이 있고 5주로 쪼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4주로 쪼개서 쓰고 있거든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12만 원씩 사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 넷째 주만 14만 원으로 총 50만 원의 한 달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일주일 예산 바인더예요. 이렇게 12만 원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상금으로 쪼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현금 생활했을 때 내가 한 달 예산을 얼마로 책정을 해야 하는가 그게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내가 얼만큼 쓰는지를 모르고 있었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줬습니다. 괜히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예산이 빵꾸 나서 저축해둔 돈을 다시 가져오면 그게 좀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한두 달 정도 현금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일주일에 얼마가 필요하고 한 달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게 가늠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엔 넉넉하게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자, 한 달 예산도 끝났습니다. 이벤트. 좀 이벤트적인 상황에 나가는 돈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버이날, 어린이날, 결혼기념일, 크리스마스, 브라이덜 샤워 등등등. 그래서 이 이벤트적인 금액도 월이 돌아올 때마다 계산을 해서 예산을 빼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비상금. 자, 초보 현생러분들, 현생 입문하시는 분들 이 비상금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요 비상금 파트 하나로 현생을 지속하느냐 지속하지 않느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상금을 혹시 몰라 내 지출이라는 품목으로 처음에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금 생활을 막 시작할 때에는 자신이 없는 거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 왠지 예산 빵꾸 날 것 같은데. 아, 내가 좀 씀씀이가 있는 사람인데 요렇게 통제했다가 다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요런 불안감 때문에 비상금을 좀 넉넉하게 빼뒀습니다. 그래서 현금 생활 포기를 막아준 아주 중요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비상금은 꼭 빼두세요.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요 고정지출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정지출비 카드를 하나 정하시고 모든 자동이체를 다 그 카드로 진행을 하시면 월급 들어왔을 때 고정지출비만 빼가지고 그 카드에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아주 편합니다. 추천합니다. 우리가 한 달 월급 고정 수입을 받고 나면은 요 친구들을 다 합산해서 월급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선저축하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월급 받자마자 일부는 선저축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아주 베스트죠. 그러면 이제 현금 생활 배우기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보셨어요. 이제 할 일 있으신 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궁금한 현금 생활은 이게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이거 하고 싶어서 현금 생활 시작했거든요. 우리의 귀염둥이 바인더와 속지들. 자, 그렇다면 재미있는 현금 생활을 위해 용어들을 좀 파악을 해볼까요? 현금 생활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저축 챌린지들이 많죠. 그 수많은 저축들의 뼈대가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저축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목적 저축과 비목적 저축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목적 저축은 목적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게 제 목적 저축 바인더인데 저는 사실 목적 저축보다는 비목적 저축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바인더가 그렇게 가득 차 있지는 않아요. 자, 요렇게
나는 생필품을 살 거야. 생필품 살 돈을 미리 모아두는 겁니다. 이제 뭐 품위 유지, 이제 염색이라던가 다이어트, 헬스장이라던가 뭐 부모님 체크카드. 요 체크카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카드로 했을 때 그 돈을 메꿔주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여행을 가가지고 여행 가서 쓸 돈을 미리 저축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이 있는 저축을 목적저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제 목적저축 바인더인데 이제 어버이날 예산을 모아두고 있는 바인더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포차코 저축 챌린지고요. 한 속지당 5만원씩 총 10장이 있어서 50만원을 모아주는 속지입니다. 그래서 요 50만원 다 모으면은 어버이날 때 사용해 주려고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목적 저축이고, 비목적 저축이 무엇이냐? 딱히 목적이 없는 저축입니다. 이제 저는 1년에 1000만원 모으기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비목적 저축 바인더들에 1000만원을 모으고 있는데, 요거는 연저축입니다. 그냥 제가 월마다 20만원씩 저축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저축해두고 있는 속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연저축인데 이 친구는 요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해진 금액대로 저축을 해주는 친구고, 또 요런 거 요렇게 정해진 금액대로 저축을 해주고 색칠해주는 요런 챌린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요거는 이제 제 복권 저축 챌린지인데 이렇게 복권 스크래치로 긁어가지고 그 나오는 금액을 저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산 스크래치 카드입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인가 2000원인가 그렇게 팔고 있어요. 쿠팡 같은 데서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것도 있죠. 요거 제가 직접 만든 다이어리 커버인데 이렇게 다양하고 귀여운 속지들에다가 저축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 재밌겠죠, 여러분? 우리 이거 하고 싶어서 현금 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축의 효과도 진짜 굉장합니다. 제가 초반에 200만원 빚지면서 현금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현금 생활 5개월 차인데 모아둔 돈이 200만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진짜 눈에 이렇게 실물로 보이니까 쓰기가 아깝기도 하고, 특히나 신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쓰기 아까워서 안 쓰게 돼요. 그리고 현금생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K저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이게 무엇이냐? 1K가 1000원입니다. 5K는 5000원, 10K는 만원, 50K는 5만원. 이렇게 지폐들을 모으는 챌린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서 보여드렸던 요 이벤트 항목 있잖아요. 요 이벤트 항목도 목적 저축을 만들어 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 요게 저의 이벤트 바인더거든요. 지금 텅텅텅텅 비어있기는 한데 저는 요렇게 이벤트적인 날이나 그런 행사들을 목적 저축 바인더로 만들어서 미리 돈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요즘엔 안 모아두고 있어요. 그냥 월급 받으면 거기서 빼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각자 방법과 스타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버이날 돈 모으느라 목적 저축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생활 챌린지에는 굉장히 예쁜 바인더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현금 생활 저축 속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재밌게 저축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돈이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자, 진짜 끝났어요. 진짜 끝났고 이제 우리 현금 생활을 하려면은 준비물이 필요하잖아요. 무엇을 얼마만큼 사야 하는가? 저는 이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첫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진짜 무지성 지출러여가지고 무지성으로 다 샀어요. 그래서 속지도 20-30장씩 막 이렇게 사재 끼고 이랬는데 지금은 잘 안 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물들을 준비함에 앞서서 우리는 현타가 와요. 아니, 나 저축하려고 하는 건데 현금 생활 하면서 준비물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현타가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금 생활은 취미 생활과도 같습니다. 저축하는 취미 생활 얼마나 건전합니까?
사실 저축도 저축이지만 우리는 재미, 성취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금 생활을 하는 게 조금 더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 지출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금 생활도 취미 생활인데 지출이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쁘고 귀엽고 재밌는 장비들이야말로 나의 재미와 나의 성취감과 나의 저축을 한껏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히 불편한 마음 가지고 준비물 사지 마시고 편안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이렇게 대충 PPT 만든 저처럼요. 현생템, 무엇이 필요하나? 여러분, 사실 현금 생활에서 필요한 건 현금밖에 없어요. 자, 진짜 현금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준비물은 현금이고요. 그에 덧붙여서 있으면 좋다, 있으면 즐겁다, 있으면 좀 더 편하다 싶은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 바인더. 일주일 동안 예산을 넣어두고 다니는 바인더인데요. 이 친구가 있으면은 현금 생활 진짜 편해요. 재밌고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 60 다이어리를 썼었어요.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비상금에 동전 넣는 속지까지. 그래서 주간 바인더는 디자인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이런 60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접지 않아도 돼서 넣고 빼는 게 편리하고요. 이런 30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목적 저축 바인더랑 비목적 저축 바인더는 한 개씩은 가지고 계신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제 저처럼 이렇게 바인더가 많으면 재밌겠지만 최소한으로다가 목적 저축 하나, 비목적 저축 하나 이렇게 갖고 계시면은 좋아요. 이 목적 저축 같은 경우에는 예산 빵꾸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생활의 위기를 좀 덜어주는 아주 훌륭한 친구고요. 여러분, 비목적 저축 바인더는 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적금이죠. 사실 목적 저축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비목적 저축 같은 경우에는 목돈, 돈을 남기려고 저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은 꼭 있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2개는 재미없어 하시면 이벤트 바인더까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바인더는 진짜 있으면 좋아요. 얘도 목적 저축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우리가 1년 동안 기념일이라던가 이벤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현금 생활을 하다 보면은 동전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금통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저금통 안 사셔도 되고 그냥 조그만한 상자나 뭐 그런 데다가 저금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현금 거치대. 사실 저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금 거치대가 필요하지만 그냥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현금 거치대 없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있으시면 편합니다. 근데 이거 돈 주고 사는 게 조금 아깝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거 핸드폰 거치대거든요, 여러분. 집에 핸드폰 거치대 있으신 분들은 이 핸드폰 거치대를 현금 거치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산기 있으면은 귀엽고 또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사실 심리적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계산기는 추천을 드리지만 핸드폰 계산기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귀여운 계산기를 소지하시는 게 조금 더 행복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문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문진은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과 여러 가지 크기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현금 생활할 때 돈을 넣고 빼고 하잖아요. 그때 문진이 없으면은 요게 이렇게 닫힌단 말이지. 그럼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막 이렇게 거슬립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받쳐주면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진은 없어도 되지만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펜들. 이거는 네임펜이고 요거는 수성펜이에요. 이제 수성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현금 속지가 유광 코팅된 속지가 있고 무광 코팅된 속지가 있어요. 이제 요게 무광 코팅 속지거든요. 광이 없다 해가지고 무광 코팅 속지인데
수성은 무광 코팅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성펜을 무광 코팅에 사용하면은 이게 잘 안 지워져요, 나중에. 우리 이거 또 쓰고 싶잖아요. 다 쓰고 나면은 또 쓰고 싶은데 자국이 남으면 속상하단 말이지. 그래서 잘 지워지는 수성펜을 추천드리고, 요 유성펜은 이런 유광 코팅지에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잘 지워집니다. 이 수성펜은 유광 코팅지에 사용을 하면은 잘 안 마르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성펜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유광 속지랑 무광 속지 비교. 네, 여러분, 저의 현금생활 우당탕탕 강의는 끝이 났고요. 자, 제가 앞서 알려드린 현금생활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 경험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다른 현금생활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면 그분들도 그분들만의 스타일대로 현금생활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고, 현금생활이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되게 어색하고 나랑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세상에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잘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진짜 엄청 우당탕탕탕탕하고 맨날 어렵다고 여러분 어려워요 이러면서 찡찡거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적응해서 그런지 되게 재밌고 너무 신나고 설레고 즐거운 현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 많은 저축량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현금생활 쌉가능 PPT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생 입문하시려는 분들, 현생 하고 계신 분들 모두 즐거운 현금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영상으로 자주 만나요. 부족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